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흔히 무속에서는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라니조차도 산의 그 산신의 딸이라고 할 정도로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동물령들이 이렇게 붙으면요, 이거는 본인의 인생보다 자, 토묘님 사연입니다. 토묘님의 사연.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여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곤 했고 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영안이 닫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포라디오 팬이다 보니 남편이 겪었던 일들과 제가 겪었던 작은 일들을 함께 풀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호주에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곳에서는 유난히 동물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던 집에 하얀 털을 잔뜩 부풀린 고양이 귀신이 어슬렁거린다는 얘기를 자주 해놓고 그 고양이는 밖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집안을 활보하다가 다시 사라졌다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이 퇴근길에 종종 들리던 담배가게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백발의 백인 할아버지였는데 그 곁에는 늘 커다란 늙은 개의 귀신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움직이면 개도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이고 멈추면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고 해요. 특이한 점은 그 기운이 조금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생을 함께했던 반려견이 여전히 주인 곁을 지키고 있는 듯한 묘한 따스함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이렇듯 동물 귀신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동물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가 훨씬 드물었습니다. 이 드문 이야기 중 기억나는 한 가지, 오늘은 한국에서 남편이 직접 겪었던 동물 귀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니던 학교 친구들은 판자촌이 많았고 넉넉지 못한 집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가 대부분 다 계신 집은 손에 꼽힐 정도였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의 집에서 며칠씩 묵으며 의지하는 일이 흔했죠. 어느 날 남편은 친구 A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A는 부모님 없이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집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A의 집 안에서는 이상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길고양이가 판잣집 안으로 들어와 새끼를 낳아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새끼 고양이들이 집안을 돌아다니자 A는 그것을 쫓아내려고 막대기를 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의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20년 전쯤에는 오히려 길고양이를 불길하다, 더럽다, 재수가 없다 등등 여기는 시선이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애군이 따른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물을 좋아했기에 그 광경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조금만 두면 알아서 나갈 거야. 아직 어린 새끼들인데 괴롭히면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A는 알겠다고 하고 물러서긴 했지만 괜히 남편은 A를 보고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남편은 우연히 거리에서 A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A의 발치에는 한 달 전에 A의 집에서 A가 내쫓으려던 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나 흘렀음에도 그 고양이는 전혀 자라고 있지 않은 채였습니다. 남편은 직감을 했습니다. 자신이 A의 집을 나온 직후 A가 곧바로 그 고양이를 죽였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너무나도 화가 났고 A씨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야, 내 말을 왜 안 들었냐? 꼭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어? 하지만 A는 시큰둥하게 오히려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야,
고양이 새끼 죽인 게 뭐 그 큰 대수라고 그래.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A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A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품은 동물을 등에 달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남편이 제게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그 뒤 A가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도 잘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본 새끼 고양이는 그의 곁을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인데 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짝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 그 남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령이라는 거가 붙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흔히 무속에서는 벌전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라니조차도 산의 그 산신의 딸이라고 할 정도로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동물령들이 이렇게 붙으면요, 이거는 본인의 인생보다 그 대로 내려갑니다. 내 자녀, 자식들에게 똑같이 해줘요. 와, 무섭다. 예. 지금 당장 본인은 못 느끼지만 그 업이 쌓이면 본인 자식에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 사연들이 되게 많잖아요. 똑같이 해줘요. 예. 와, 이게 근데 호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략 한 30년, 아마 30년 전쯤에는 이게 고양이가 번식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고양이 뭐 이제 좋게 말하면 보온이고 아닌 이제 뭐 안 좋게 말하면 이게 붙어서 안 나가는 경우인데, 보통 집에 고양이가 한 번씩 시작하면은 집을 나가지 않고 거기서 막 몇십 마리씩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반에 이 딱 이야기했을 때 백발 노인의 그 옆에 반려견이 이제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 진짜 뭉클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좀 뒤로 가면서 좀 안 좋은 얘기여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자,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동물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무속적으로 해석으로는 고양이는 원한을 삼키지 않는다. 원한은 삼키지 않는다. 되갚아준다 라는 뜻이 좀 있다고 하네요. 복수네요, 복수. 네. 무섭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